주민공감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휘천발전협의회 부회장 조순봉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독점 지역의 상황과 과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사단법인 휘천발전협의회, 서정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경기콘텐츠관광협의회, 청년망고협동조합 공동으로 주관 주체이며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후원과 서울의 협찬으로 진행됩니다. 독점지역 활성화 주민공감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주시 도시재생과 차순봉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천동 배용숙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행사의 장소를 협조해 주신 회천농협 오영교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기희 교수님, 박종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콘텐츠관광협의회 이규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정대학교 창업경영과 신문성 교수님, 김도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정대학교 반려동물과 정화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정대학교 황원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정대학교 강석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윤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정대학교 학생성공처 권혁수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반려동물기업협회 한상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단법인 휘천발전협의회 김자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소개해드릴 분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다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사단법인 휘천발전협의회 김재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휘천발전협의회장 김재길입니다.
회천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덕정지역 9시가지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민공감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내 외비 주민분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덕정 도시재생 사업으로 골목길이 정비되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에 다양한 변화들이 누색해가지고 덕정을 거쳐가는 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전 상권에 충족하지 못하고 이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상권은 건물주와 세입자, 주민 모두가 한몸이 되어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충분히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할 시에는 주민, 학생 모두가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우리 지역이 낙후가 심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9시가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주민, 교수, 학생분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지역이 개척해 나가야 할 방향을 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모든 분들이 머물고 싶은 덕정 지역의 상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김재길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천일동 배용수 동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천일동장 배용숙입니다. 네, 오늘 회천일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덕정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또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재길 회천발전협의회 위원장님과 또 함께 발제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서령대학교 그리고 예술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덕정 지역은 덕정역과 인접해 있는 역세권이라는 이점과 또 앞으로 GTX 신호선 정차역이라는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덕정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또 도시 재생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상권 거점 커뮤니티센터가 올해 10월 개청을 앞두고 있고 우리 동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별빛마을 축제가 10월에 개최가 되는데요. 이러한 시도들은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만큼 이러한 오늘 주민공감 포럼이 계기가 되어서 이러한 시도들이 더욱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천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함께 발맞춰서 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직 6월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날씨가 37도까지 많이 올라갔는데요.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해서 무더위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에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배용숙 회천일동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해주시는 분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부는 서령대학교와 이원예술대학교에서 설문조사한 거 그런 PPT 자료로 설명을 하고요. 2부는 앞에 단상에 교수님들하고 해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우리 여기 덕정 지역
경제 살리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덕정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덕정지역 상권 대학생 인식 조사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덕정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박정훈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원예술대학교 박정훈 교수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양주 덕정동에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이원예술대가 2014년도에 여기 양주 캠퍼스를 개교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딱 10년이 되는 해인데 잠깐 이제 PPT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왔을 때의 덕정동의 모습과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덕정동의 모습은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 PPT를 만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우리 아버지도 알고 계시는 덕정리가 그대로의 모습인 것 같다. 아버지가 군대 생활을 이쪽에서 하셔서 여든이 넘으셨는데 제가 덕정동에 살고 있다라니까 거기가 왜 동이냐? 덕정리지. 그래서 아버지 덕정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주시도 양주군에서 양주시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게 바뀌었어? 그럼 많이 좋아졌겠네. 네. 근데 아버지 가시면 뭐 옛날에 있던 것도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PPT를 보면서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덕정역에서 많은 분들이 승하차를 하시고 댁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립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맞은편에 있는 거리를 바라봤을 때 딱 보이는 건 높은 건물 하나 딱 있죠. 그 옆으로는 어두운 골목만 보입니다. 제가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역의 노후화와 지역 전체가 어둡다는 점입니다. 덕정역은 환한데 그 반대쪽 지역은 해가 떨어지고 나서는 거의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5단지에 살고 있는데 15층에서 덕정역을 바라보면 아주 상반된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지금 덕정역을 건너서 지역에는 조금 많이 방치되어 있는 자그마한 공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기를 꺼려 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했던 건 처음 왔을 때 5일장을 보게 된 겁니다. 아직도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덕정리 한번 가봐야지 하고 나와봤습니다. 5일장. 제가 생각했던 다른 지역의 5일장과는 조금 많은 다른 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문제로 하나가 5일장을 한 메인 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장 안에 메인 거리를 만들든지 5일장이 열리는 메인 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서로 상품을 구입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덕정은 큰 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정말 메인 도로의 인도가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유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구해야 될 건 메인 도로를 만들어서 이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5일장이 열리고 이곳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상권이다 보니까 제가 사다지 쪽에 운상마을도 가보고 여기 덕정역 쪽에 나와서 뭐 학생들하고 회식도 하고 그다음에 옥정에도 가보고 했을 때 덕정이 시설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 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에 그 가격을 주고 옥정이나 의정부나 지행이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밖에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본 시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생들과 얘기를 나눠봐도 덕정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의정부로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저희 예원예술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입대해서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이 가끔 학교에 와서 하는 얘기가 학생 때는 몰랐는데 군인이 됐을 때 와서 보니 군인들에 대한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교수님 저희가 그냥 있을 때 학생일 때 PC방 하는 거랑 군복 입고 PC방 들어가는 거랑 가격이 좀 달라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 가던 그런 호프집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도 군복 입고 들어가면 얼굴을 잘 까먹으셨는지 사장님 때도 까먹으셨는지 조금 더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전부는 아닐 겁니다. 전부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입소문으로 인해서 우리의 덕정 이 지역의 상권이 조금 나빠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전국에 많은 오일장이 열리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용문 천년 오일장을 한번 예로 들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저기도 메인 도로입니다.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메인 도로인데 장날이 열리면 양쪽으로 텐트가 쳐지고요. 그다음에 메인 가운데 삼거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랑 다른 점, 양주의 오일장과 다른 점은 균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텐트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는 장이 항상 이렇게 원활하게 잘 열리고 있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항상 여기가 어딘지를 알리는 표지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원예술대학교는 임실군에도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임실군도 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임실군도 시장을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 시장 들어갈 때도 시장 마크가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보수를 했습니다. 여기 전부 다. 그러면서 장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하게 됐고요. 이런 공간이 생기다 보면 젊은이들이 버스킹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화 공간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작년에 저희 학생들이 여기 덕정에서 저는 뮤지컬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어서 학생들이 뮤지컬을 잠깐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그걸 보셨던 어르신들께서 이해할 수 없으니 트로트나 불러라 이렇게 반응이 나와서 학생들이 울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컨텐츠에 맞춰서 이 시장을 발전시키고 이쪽 지역 상권을 발전시킬 건지는 우리 상인들과 어른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모이게 하려고 한다든지 젊은이들이 모이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 어른들과 상인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주 동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동문시장은 제주공항 옆에서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야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제주도를 가신 분들은 한번 동문시장을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문시장이 야시장을 열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동문시장이 아닌 더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밤에 야시장을 둘러보러 더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특산물로 만들어진 야식거리, 그다음에 어디든 가면 만날 수 있는 야식거리들이 제주 동문시장에서는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야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서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주인들, 그 상점마다의 주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지나가면 쇼타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안 사가도 되니 우리 쇼를 봐주세요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쇼타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 평리단길입니다. 부평 하시면 많이 낙후돼 있다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지역이라고 아실 겁니다. 부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리단길이라는 이름을 짓기 전까지는 아주 노후된 건물들과 노후된 시설들만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시와 동과 주민들이 협력하여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안까지의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건물 밖의 외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깨끗해지는구나를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그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이런 건물들이었던 겁니다. 잘 비교해 보시면 저희 덕정동에 있는 건물들과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시작한 뒤에 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보시면 저기 시유거리에서 쭉 올라온 별빛거리, 거기는 밤에 11시 반 되면 조명이 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밝습니다. 그러면 덕정역에서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시장골목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은 밝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점이 문을 닫는 시간부터 거기는 암흑의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별빛거리가 있으면 부평 평리단길에처럼 별빛거리가 있습니다. 명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길에 명칭은. 그래서 동네 전체가 밝아지니 젊은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핫플레이스를 찾았습니다. 나 여기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팔로우 수 늘겠다 하는 포인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이 모이다 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유입할 수 있는 상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부평의 평리단길을 가로수길을 능가하는 길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뮤지컬을 할 때는 그 시대상도 봐야 되고 어떤 때는 무대 배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면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오늘 이 주민 포럼을 제안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간단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박종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정지역 상권 대학생 인식조사에 대해 황원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정대에서 반려동물과에서 온 황원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저희가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진행해서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좀 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그거는 일단 좀 쉽지 않아서 그런 이미지 그리고 학생들하고 대화했을 때 나온 덕정에 어땠으면 좋겠다. 혹은 학생들이 실제로 제가 대화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이 주제로 대화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좀 간소하게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식조사는 덕정 주변 상권 활성을 위해서 무엇이 있었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저희가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는 한 170명 정도 진행했고요. 네, 160명 정도 진행했고요. 여성이 119명, 남성이 49명이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했는데 숫자보다 먹거리 전체 160명에 대한 수치에서 먹거리와 문화 놀이시설에 대한 설문조사가 한 거의 반반 정도 나왔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음 넘겨주세요. 20대로 이제 좀 포커싱을 해서 20세부터 29세까지 좀 분류해서 그 결과를 다시 노출했을 때는 20대 학생들은 이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았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상권, 어떤 상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도 했었는데 대부분 여기서 나왔던 대답은 다양한 식당들이 나왔어요. 학생들은 솔직히 하나에 대한 식당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식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다양한 식당이 필요하다. 혹은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식당 부분에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지만 그 외 시간에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얘들아 너네는 뭐 어디 가서 노니? 하면 덕정이라는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노니? 그럼 옥정 가서 노니? 물어봤을 때 옥정이라고도 생각보다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학생들 대부분 얘기가 나오는 게 의정부로 많이 가요 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너네 의정부 왜 가는 거니? 물어봤더니 교수님 우리 집에 가고 해야 되는데 놀다가 버스 놓치고 지하철 놓치고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솔직히 말해서 마음 졸여서 덕정에서 노는 것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적인 문제도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학생들이 주요 얘기했던 게 앞에 이제 박종 교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깔끔한 식당, 위생적인 식당, 밝은 식당을 원합니다. 식당에 대한 다양한 식당들이 있겠지만 학생들이 주로 원하는 건 프랜차이즈라도 좋아요. 맛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적당히 맛있으면 학생들은 친구들과 같이 앉을 자리만 있으면 들어가서 앉아서 놉니다. 근데 현재 제가 봤을 때 덕정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접근한 것조차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설문조사 내용을 봤을 때 카페에 대한 설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공차였어요. 근데 공차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같이 아이들과 안경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뒤에 뭐 30대 이후부터 설문을 또 다시 포커싱 했을 때랑은 다르게 학생들은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식당에서는 뭐 이런저런 식당이 많이 나왔는데 결론은 다양한 식당을 원합니다. 근데 이 상권에서 그게 가능할 것인지는 제가 잘 판단하지 못해서 일단 다양한 식당을 원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집에서도 많지만 깔끔 그리고 키워드로 은근 저희가 기술력으로 설문을 받았는데 건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솔직히 좀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건전이란 반대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게끔 좀 최대한 덕정에 밝게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져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 놀이시설이 문화 놀이시설인데 저 20대 학생들은 뭐 문화시설보다는 놀이시설에 상당히 많이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PC방, 뭐 스터디 카페,
그리고 은근 많이 나온 게 스터디 카페입니다. 30대 이후부터도 설문에 뒤에 봐서도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의외로 스터디 카페에 대한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가 왜 필요할까 제가 아직까지 학생들한테 물어보지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앉아있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은.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여기 제외된 설문이긴 내용이긴 하지만 기타 대답에서도 덕정이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물어봤을 때 나오는 가장 많은 대답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주의잖아요. 덕정 관심 없습니다. 얘들은 학교 근처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덕정에 그나마 학생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움직이기 때 그 시간을 기다려줄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시설에는 뭐 숙박시설, 뭐 다이소 이 정도가 한 11개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 그리고 30세 이상 설문 결과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 학교 내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설문했던 내용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학령기 학생들, 20대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주말에 주로 평균에는 이제 30세 이상 이제 성인반 학생들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연령은 56세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앞에 20대는 22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먹거리보다는 문화생활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는 설문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타 답변은 뭐 마트, 그리고 뭐 산책로, 힐링 코스,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키워드가 나왔던 게 홍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덕정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덕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내려놓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너네는 뭘 원하니,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다 보면 차츰차츰 변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먹거리에 대한 질문은 여기는 거의 대부분 식당, 뭐 다양한 식당도 뭐 이게 프랜차이즈도 너무 많아서 솔직히 뭐 하나하나 소개드리기에 문제가 있을 것 판단되고, 크게 뭐 먹거리도 뭐 구구 초밥집도 나오고 뭐 백반집도 나오고 밥집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 유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의외로 다 20대랑 다르게 술집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성인분들 주로 주말에 나와서 수업하시고 이제 다시 댁으로 빠르게 돌아가시는 분위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중국인은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영화관에 대한 홍보가 되게 가장 많았었는데 솔직히 영화관이 가능할지는 제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스터디 카페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결국 교내에서 생활을 이런 하고 싶지만 교회 밖에서도 교통편이나 특히 대기하는 시간, 그리고 뭐 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할 때 교회에서 같이 좀 모여서 앉을 수 있는 자리, 나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 대한 홍보가 가장 높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50대 분들은 대부분 버스킹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그 외 문화생활에 대한 홍보도 다양한 카페에 나와서 아까도 말했지만 산책로가 필요해요, 버스킹 같은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도시처럼 문화의 예술거리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외에도 뭐 마트,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20대랑 다르게 대형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막 이런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30대 이상 분들의 생활과 관련된 특징이 보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 그리고 또 나왔던 얘기가 주차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와서 생각해보세요. 오늘 수업을 토요일에 선생님들이 오셔서 20명 한 반이 수업을 했습니다 하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 수업까지 듣고 우리끼리 평일에 있었던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차 한잔 마시면서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20명이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혜로 빠지시거나 옥정으로 가시거나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차 공간의 부족한 부분은 저도 덕정 사거리 근방에 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산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주차 부족의 부분은 저도 솔직히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 설문했을 때 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들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설문을 했는데 거기에 내용에서 뭐 결과로 노출할 만한 부분들이 없어서 키워드를 좀 추려서 나왔던 키워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교통이 불편해요. 91번 버스가 자주 다녔으면 좋겠어요. 학교 근처에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거리,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지역 앞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나온 응답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양한 먹거리, 한 개 어떤 프랜차이즈를 학생들이 원하고 그거는 매년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상당히 빨라요. 저도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요즘 뭐가 유행하니? 얘기해도 이게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다면 되게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인데 좀 깔끔한 식당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학생들의 바람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많이 나온 얘기가 어둡다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대 제외한 30대부터 60대까지 전부 어둡다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어떤 프랜차이즈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신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좀 질서정연한 모습 그리고 밝은 모습 이런 모습들 이미지로 좀 많이 바뀌어야 이게 덕정이 좀 더 잘 되고 학생들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의정 부문 나가는 이유 교통 문제 이 부분도 힘들겠지만 해결이 된다면 학생들이 좀 활동 반경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생각했던 게 덕정역이랑 저희 고암 쪽에 그래 학생들이 덕정은 아예 안 가는데 고암 쪽은 그나마 간대요. 도대체 고암은 왜 가는데? 물어봤어요. 교수님 자취방이 그쪽이에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원농촌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술 막 먹다가 피곤하면 친구 집 가서 자면 끝인데 덕정에서 먹으면 어차피 고항까지도 먹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나가신다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 솔직히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차후에 또 점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받고 가시죠. 아니 설명을 하지 말고 질의 응답 시간 있어요. 아니 질의응답이라도 지금 왜 근본적인 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여기서 설명만 했지 여기에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근본적인 걸 조사를 하고 네? 그 허가 같은 것도 지금 노래방 같은 허가도 안 나와요. 허가가 또 그런 거를 무슨 조사를 해갖고 그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하고 여기에 그 학생들이 왜 안 들어오냐 뭐 그런 것만 설명해서 뭐를 하냐고. 네? 당연히 제가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지 못했고요. 저 오늘 질의응답이 이게 한번 끝나면 거기서 얘기를 하게끔 왜 뭐가 저거 되는지 질의 응답 시간 있으니까 진짜 뭔지 알아들었는데 아니 이런 거 다 설명도 다 알고 모르고 해서 지금 내용은 학생들한테 무조건 내용을 하는 거니까 일단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를 네, 지금은 일부에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한 거에 대한 발표하신 거고요. 바로 이제 2부가 질의 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황원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순서로 덕정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방안과 덕정지역 상권 대학생 인식 조사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마자분들 소개할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현예술대학교 박종훈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정대학교 이규금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정대학교 황원욱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덕정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교수님 한 분씩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대학교 황원욱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학생들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발표했던 내용은요, 학생들의 설문에 대한 내용을 말 그대로 숫자로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뭐 거기에 대한 뭐 허가나 이런 부분 솔직히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어요. 포커스가 어느 쪽에 맞춰 계신지 모르겠는데, 덕정을 학생들, 아이들이 원하 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신 건지,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서 뭐 변화를 주시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학생들이 찾기를 바라신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되게 어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제가 얘기도 많이 나누고, 너네 어디 가서 뭘 하니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제 소감 부분이 조금 곁들여져서 뭐 불편하신 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얘기를 나눠가면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네. 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분 이내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 그 학생들이 일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덕정역도 한 4, 5만 명이 타고 내리고 해요. 그럼 그 분들이 일이 들어오게끔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노래방도 허가를 일리 내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와요. 심의를 거쳐서, 학교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PC방이나 모든 허가가 다 부결이 돼버려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주택 갖고 있는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리모델링을 하고 뭐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뭐 수익성이 날 수 있어야 무슨 리모델링하고 학생들을 깨끗하게 뭐 거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여기에 덕정이 교수님들이 매번 설명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거를 조사를 안 하고 학생들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오면 좋죠.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원흥촌도 고학년은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거긴 택지 개발을 해갖고 여기는 이제 상권 지역에 건물을 짓고 싶어도 학생들이 여기 와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근본적인 게 뭔가를 하면서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뭐 질문할 것도 없겠지. 근데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오냐, 끌어들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도 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어요. 왜? 저쪽에서 200m가 여기
농협과장 걸리고 여기서 200m 걸리면 저기 그 지금 원룸 그 빨래방과장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콤파스를 이렇게 그리면은 사방에 한 1000m까지 하면 그 아무것도 허가가 안 나와요. 예? 그런 거를 해서 허가가 왜 안 나오는지 그런 근본적인 것도 같이 조사를 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질문할 건 없지. 네. 알았어요. 다음에 또. 예, 저희가 지금 오늘 이 포럼 갖는 거는요. 저희가 27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양주시장인가의 그 포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특정 지역 경제 활성화 이 방안은 대학생들 서정대 학교하고 예원예술대학교가 고암동이나 저 옥정으로 가는 걸 덕정에서 좀 또 머물 수 있는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를 그거에 대해서 설문조사해서 다음에 저희가 그 시장인가의 그 경기 포럼에서 반영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최영철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행정적인 것까지는 지금 안 되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자리를 마련한 거는 덕정 지역을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나 요거에 대한 포럼하는 겁니다. 덕정지역에 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자 지금 뭐 저기 그 노래방 여기 그 어디 여기 한 100m, 200m에 있다가 노래방 허가를 냈는데 두 개월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는 또 경기도 교육청하고의 또 허가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학교 문제는 교육청하고의 그 200m 거리 제한에 지금 덕정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다 보니까 덕정역은 그러니까 그 활성화를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 이거야. 그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뭐 허가 제한을 풀어준다든지 뭐를 해서 누가 와서 여기서 투자를 해서 나도 건물을 예를 들어서 다시 짓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바로 독일 옆인데 근데 나는 그런 거에 허가에 준하지는 않는데 여기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지금 다 젊은 사람이 없어. 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저희 이 포럼 하는 거는 지금 회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고 우리 여기 포럼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것까지는 행정적인 거를 뭐 같이 해가면서 이거 무슨 토론회를 하고 하는 거지. 아니 그거는 저희가 27일 날 또 시장과의 포럼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그 문제가 벌써 한 30년 전부터 나와서 예? 시장하고도 대화도 하고 여기서는 지금 그런 문제점 해결이 저희가 지금 대학생들을 여기 덕정에서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머물 수 있는 게 그걸 그걸 해야죠. 그게 매들은 하면 괜히 무슨 그거는 그러면 저 최영철 회원님께서는 27일 날 시장과의 포럼에서 질의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날도 계속 만났어. 저기 의견 좀 주겠습니다. 예, 저 말씀하실 때 본인 성명 이름을 좀 대주고 이렇게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회천발전협의회 전 회장 전순창입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허가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장님과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건데 그분들하고 포럼을 갖기 전에 우리 인근에 여기 역전 앞에서는 우리 덕정 지역은 학생들이 거의 비중이 커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덕정이 그냥 버스 타고 내리고 이게 갈 뿐이죠. 근데 학생들은 이게 뭐냐면 요 지역에 그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게 있으면 문화 공간 이런 게 있으면은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덕정리가 이 앞으로 회천지구가 생기면은 이게 더 슬럼화가 되지 않나 그 방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학생들의 생각이 교수님들이니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학생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 교수님들이 하시는 게 더 좀 더 객관적으로 더 빨리 우리가 또 시장과의 포럼도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청취해보자.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그동안에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금 현재 교수님들이 영역을 벗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예의가 아니겠죠. 이제 여튼 간에 좋은 의견이었고요. 지금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장에 대한 것도 상당히 아주 예리하게 잘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덕정이가 근본적으로 우리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분이 오랫동안 여기 지역의 일을 맡아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고 또 허가의 종류 이런 것이 너무 이게 학교 문제 때문에 학교에 걸리기 때문에 거리가 때문에 허가가 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시장만 하더라도 이제 여기가 아까 그 보여주신 것이 이제 전통시장도 있지만은 상설시장이라고 매일같이 상설시장화한 거를 아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 허가권의 그 거리와 넓이 이런 게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런 게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헤엄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방법을 뭐 배영을 한다든지 수영에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기 좋은 수영이라도 빨리 해서 물 바깥으로 나와야 살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처지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아까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교수님들이 더 연구를 할 것인가, 좀 더 좋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어렴풋이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질문을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전통시장과 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어떤 식당, 어떤 분위기를 학생들이 원한다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게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한번 투자하면은 뭐 1억 갖고는 안 되거든요. 몇 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했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돈이 있어도 투자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남의 집에서 이렇게 새 들어 사는 입장에서는 이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건질 수가 없어요, 권리금에. 그러니까는 집주인은 마음껏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또 남의 집에서 이거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큰 돈을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겉으로 해도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은 관에서 몇 프로, 내가 몇 프로 해갖고 이렇게 할래 말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런 기회가 있는지 교수님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예원예술대학교 박정훈 교수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제주도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속속들 정책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장을 구성하면서 월세 같은 경우를 지자체와 그 상인협회에서 반반씩 부담해서 1년간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같이 운영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나와야 되는 정책들이고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에서는 허가가 안 난다 하시는 부분들 학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들은 허가가 안 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여기에서 몇 시간을 머물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학생들은 지하철 타고 나가는 시간, 그 짧은 시간, 아니면 지하철 타고 돌아서 내가 수업 시간까지 있어야 될 시간, 아니면 점심시간 1시간, 아니면 저녁시간 2-3시간, 이 정도를 머물기를 원하는 거지 여기에서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자취를 한다 하면 계속 여기에 머물겠지만 대부분 지하철도 잘 돼 있고 GTX 말씀하셨으니까 GTX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양주에 살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만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면 되는 시간에 여기 와서 뭐 하려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길어야 3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곳을 찾는 겁니다. 그런 곳이 이 주변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인생 네컷이 있습니다. 옛날 증명사진 찍듯이 들어가서 사진 찍는 인생 네컷이 있습니다. 덕정이 없습니다. 그 샵이. 그래서 저희 예원대 축제할 때 제가 저희과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인생 네컷 기계 2대만 빌려와라. 그럼 여기서 대박 난다.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봤더라고요. 축제 때 해보려고. 그래 한 대에 150만 원이라고 임대료가 하루에. 야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10,000원씩만 받아도 150명만 찍겠냐? 걔도 와서 찍을걸? 남는 장사야. 아주 단순합니다. 학생들은 홍대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여기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 갑니다. 내가 거기에서 뭐 하루 종일 있을 거 아니니까 여기서 인생 내 거 찍고 홍대 가서 술 마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 더 맛있는 것들 말고 더 자기 또래들을 만나서 놀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은데 뭐 하려고 여기 있겠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학생들이 여기에서 정주하는 것도 원하지만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규제 그거는 이제 시와 지역 상인협회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 저희 학생들이 여기 와서 편히 쉬다가 다시 공부하러 학교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학생들이 유입이 될 겁니다. 아 거기 갔더니 뭐가 있더라, 그 옆에 뭐가 생겼더라, 이런 얘기들이 파급적으로 퍼져나가야만 학생들이 덕정동 지하철 타기 전까지 열심히 놀다 갈 겁니다. 아까 교통 얘기 하셨는데요. 홍대나 대학로에서 놀다 보면 첫 차 타고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차 타고 서울 나가면 되잖아요. 막차 타고 나갈 때까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강대학교 이규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선 정식 설명해 주시고 이제 설명해 주시고요. 질문이 있으면 교수님 세 분이서 거기에 맞는 답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정대학교 이규건 교수입니다. 저는 경기 컨텐츠 관광협의회라고요. 그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컨텐츠라 그러면 좀 어려운데요. 요즘 모든 것들이 컨텐츠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 컨텐츠, K-팝, K-푸드. 그래서 그것과 관광을 접목한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그것을 정치 기반을 해서 시나 도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박하목 기념 행사를 100주년 기념 행사를 지난달에 말에 했습니다. 바로 덕정역 앞에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원래 구체적으로 저희들 협의회를 이제 확대 재편하면서 이것을 양주의 대표적인 행사로 그렇게
추진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많은 분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회전발전협의회하고 이 지역 주민들과 의논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저희들 시 관계자분들과 또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 장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장님께 보고드린 자료와 오늘 주제를 믹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하신 그 내용들이 되게 좋았고요. 저는 서정대학에 온 지 지금 18년째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덕정역 주변을 관심 있게 생각하게 된 것은 18년 전에는 지금은 변한 게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마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지난 강수현 시장님 인수위원회 제가 인수위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주시 전체를 좀 볼 기회가 있었고요. 제가 여기 무슨 책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수현 시장님의 4년간의 공약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4년 동안의 공약과 또 여기에 지역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43건 정도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이것을 위주로 해서 정책을 펴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책을 총괄해서 정리하고 책을 편찬한 게 제가 총괄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양주를 어떻게 하면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박하목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보리밭과 과수원길 너무나 유명하시죠. 그분이 양주 시민의 노래를 작사를 하셨고 또 여기 이 봉양동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양주에서 스토리텔링 할 수가 있다. 지금 덕정역 아까 이제 발표하시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네이밍입니다. 네이밍 이름 짓는 거죠. 장명인데 그럼 덕정역 앞에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냥 덕정시장으로 해서 나와도 될 것이냐. 누가 알아주느냐. 서울에서 알아주겠냐. 전국에서 알아주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편리단 거리 그 이름 하나만으로 해서 되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차관을 해서 도시개발에 또 도시재생 이런 데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 덕정역은 박하목을 스토리텔링 하면은 어느 정도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겠다는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예술이 됩니다. 저희는 컨셉 잡는 것은 역사, 문화, 예술 그리고 관광입니다. 그 역사는 당연히 덕정역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해암사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역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이 되고요. 그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박하목 시인은 누구나가 전국적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트라이앵글, 삼각 지도로 봐서 이쪽에 우리가 문화거리를 만들면 충분히 성장했다고 본 거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있는 그대로 이용합니다. 저희들은 새롭게 개발을 하고 돈을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저희들 기본 구상 자체가 가장 돈을 적게 들면서 최대 효과를 내는 이거 경제학의 기본 원리죠.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정역 주변에 시비를 만들자라는 게 첫 생각이었고요. 그 덕정역에 내리면 보리밭이나 가수원길 박하목 시인은 시비를 만들고 바로 그 옆에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이 회천 1동 공연장입니다. 거기에 이름만 박하목이라고 붙이고요. 그 천막이 되니 거기에 그림을 보리밭을 그리든 가수원을 그리면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 옆에 보면 철도길에 한 100m, 한 200m 정도 되는 그 숲이 있습니다. 공원 있죠. 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박하목 소공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실을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포토존을 만듭니다. 젊은 친구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하면 돈 크게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덕정역에 내리면 박화목 CD가 있고 박화목 공연장이 있고 박화목 소공원이 있다. 그러면 지나가더라도 사람들이 박화목이네 라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가 지금 박화목 하면 떠오르는 게 보리밭입니다. 보리밭이 보시면 의정부도 중앙천에 보리밭 있죠. 언론에 보셔서 아실 겁니다. 연천에 가면 구석기 거기에 엄청나게 넓은 데에 보리밭을 심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보리밭을 다 심어서 그 언론에 홍보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옥정 옥정이 아니면 나리 농원에 거기에 보면은 보리밭을 심습니다. 가을에는 천연으로 축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천 일동도 마찬가지로 동장에 계시지만 여기 봉양 삼통에 가면 거기 조그만하게 청구려밭을 심어놨습니다. 자, 이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보리밭은 누구나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박하목 보리밭이라는 게 브랜드가 최고인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도시가 없습니다. 양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리농원에 3,000평이나 어마어마한 보리밭을 심었는데 거기에 저는 박하목 이름만 조금 붙여주십시오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봉양동 요 가는 길을 저기 묘지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박하목 가는 길로 하시고 중간중간에 한 조그만하게 보리밭을 조성을 하고 아니면 가수는 가수를 심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중간에 포토존 만들어도 되고 거기에 또 시라든지 이런 것을 인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나 그림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저 비용으로도 이 지역 전체는 박하목으로 브랜드화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부가가치라는 게 엄청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냥 언론에 주목을 받게 되고 전국적으로 뜨게 됩니다. 그런 사례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대구 가면 경강수 거리가 있는 거고요. 또 춘천에 가면 김유정 역이 있지 않습니까? 화천에 가면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만 우리 도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시장님께는 양주 시민의 노래가 지금 거의 5년째 됩니다. 1980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노래비를 시청에 조금 노래비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김재길 회장님께서 그러지 말고 읍면동 다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그 예산만 된다면 읍면동 전적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박하목이라는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문화예술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예술제를 덕정에서 할 수도 있고 옥정에도 할 수 있고 어디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것이 아까 도시가 어둡다 그랬는데 밝은 이미지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 덕정역에 우리가 전철에 덕정역에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통계가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덕정역은 11,000명이 하루에 다니고요. 양주역은 14,000명 정도 다닙니다. 이것을 1로 계산하면 1평균이니까 연으로 계산하면 400만 정도가 됩니다. 물론 400만 연인원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덕정역에 간판이 없지 않습니까? 덕정역 하면 장날에다 가면서 조그만하게 간판 하나 밑에 해주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전철로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 우리들은 여기 내리지 않지만 소요산 가는 동두천 저쪽 연천 가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뭘 합니까? 지나가면서 다 보잖아요. 여기가 박하목 있네? 여기가 해암사지 있네? 여기가 덕정역에 이런 간판, 홍보 이런 것을 해야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명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지나가다가 내렸는데 봅시다. 제가 가장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해암사지 지금 유네스코 등재한다 그러고 엄청나게 지금 이번에도 쌀이 이음 봉행을 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관광객 온단 말이죠. 그러면 맛집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덕정역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줄 서서 먹는 식당 있어요? 돈 들일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이 줄 서서 먹는 식당이나 맛집은 허름한 데가 오히려 더 인기가 있습니다. 역사성인 거죠.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진짜로 없는 제가 보기에는 맛집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그것을 시에서 해주길 바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거기에 긍지를 가지시고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브랜드화해서 그걸 널리 알려주면서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거죠. 박하목 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맛집이라든지 관광 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정역에 내려가지고 가볼 때 어디 있습니까? 가고 먹고 즐기고 노는 건데 그런 것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덕정역이 생기면서 한 번이라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진작에 했느냐라는 걸 묻고 싶고요.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허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 주민들께서 생각 마인드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 별빛거리에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축제하는 것은 뭡니까? 지역 상권을 살리는 거죠. 우리가 먹고 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특산물이나 우리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저는 그것을 많은 분들을 물어봤지만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권 살리려면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기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서울유 오셨지만 서울유가 여기 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여기는 원래 섬유 패션 도시입니다. 이게 금중단지부터 덕정역에 내려가 전부 저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섬유 업체들, 패션, 특히 패션 쪽, 아니면 옷 판매하는 쪽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상권에 같이 축제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역 상권이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은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주자가 나왔고 문제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것을 가지고 대학이나 이런 쪽에다가 연구소에다가 적어도 용역을 좀 주든지 해서 개발을 하고 그게 조건은 그거죠. 저비용으로 어떻게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런 연구를 해달라고 가시면 거기에 맞는 그러한 연구가 될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 되고 그런 것이 또 시에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해서 시에서 관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드린 것은 3단계였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장님께서 작년에 2023년도에 박하목 이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묘지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다 답사를 하고 그때 묘지 밑에 보면 한 3,4천 평 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리밭을 조성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이 이제 있어서 그게 결렬이 되고 또 비용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포기는 아니지만 이제 보류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걸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은 뭐였냐면 묘원 주변으로 보리밭을 조성해서 기념관을 만들어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역으로 생각합니다. 돈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고요. 그래서 1, 2단계는 문화거리 조성하는 것까지입니다. 이 문화거리 조성도 크게 돈이 들지 않는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테마파크는 3단계는 테마파크 하려고 그러면 조금 비용이 드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시에 보고했을 때도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주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주민들이 나서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사실은 이런 우리 해전발전 협의회하고 많은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이 덕정역은 되게 중요합니다. 양주는 옥정이 하나가 있고요, 저기 장흥이 있죠.
자동도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될 거고, 그다음 이쪽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덕정역인데 바로 KTX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회천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금방 이제 개발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과연 문화나 예술이나 아니면 어떤 특징적인 게 있느냐 하면 그게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들어서 몇 년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추진만 한다면 여기도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우리가 박하목 행사를 할 때 김재규 회장님과 또 조순동 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천 청년회에서 왕실 축제할 때 부스를 저희들한테 내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설명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영 교수님께서 양주 시민의 노래 작사자이신 박하목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회 회장이시다 보니까 좀 박하목 시인에 대해서 그냥 한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보면은 박하목 시인 거리하고 우리 덕정 지역 활성화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덕정역을 방문하다 보면 또 먹거리, 즐길거리가 같이 또 화합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이제 공통으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니까는 질문 있으면은 자기 성명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문은 좀 요점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네. 마이크. 예? 아니 그래도 예. 저는 요새 덕정역 주변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5월 24일 날 터니 아파트 앞에 여기서 5분 거리거든요. 플라라 치킨점을 오픈했어요. 근데 진짜 생각했던 그게 아니었고 대박이 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서정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교수님 오신 거 제가 그때 뵀는데 너무 많이 와줘서 감사하고요. 이제 소통을 많이 이제 하게 됐거든요.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 매장에서 작은 포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반성도 했고요. 특히나 먼 곳에서 저희 양주시를 찾아오는데 학생들이 오면서 저희도 이제 부가 창출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움직이지 않았구나. 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저희가 각자 이렇게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요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영입을 하고 입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좋고 저희 양주시에서도 좋은데 혹시나 아까 말씀 중에 재능 기부를 하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연이나 예원예술대 팀이 뮤지컬 팀이 오셔서 제가 말씀 약간 들어봤는데 재능 기부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학교에서 모든 것도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돈이 문제인 것도 있어서 학교에서도 저희가 좀 활성화를 시킨다 하면 학교에서도 어느 금전적이나 이렇게 투자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답은 아니더라도 혹시나 생각을 안 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 많은 손님들이 옥정으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기분 좋기도 하지만 반성도 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을 해야 될까? 꼭 크게 해놓지 않아도 저희 플라라 치킨점인데 많이 오시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양주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예. 예원예술대학교 대표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재능기부라는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학교나 저도 예술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나가서 했던 거는 양주시에서 그때 했던 프로그램의 하나였고요. 양주시에서 그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버스킹을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하는 행사 중에 하나여서 저희가 참가하게 됐고요. 저희 학교에 실용음악과도 있고 뮤지컬을 주로 하는 공연예술 전공도 있고요. 연극영화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양주시에서 3.1절 행사 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가서 하기도 하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저희들은 갈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중요합니다. 예술하는 사람들, 학생들도 준 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나왔나? 학생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교수님이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나간 거지 그런 장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어딘가에서 버스킹을 하고 했을 때는 그만큼의 대우를 받습니다. 이제 저희가 재능 기부를 하는 거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대신 그 재능 기부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만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지난번처럼 뮤지컬 모르니까 트로트를 불러라. 야, 너 그거 말고 딴 거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 뒤로는 학생들을 그런 재능 기부든 어디 돈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나갑니다.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인식 개선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그 부분은 학교랑 저희가 잘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해 줄 분 계십니까? 네. 저기 최우석 이사장님. 마이크. 네, 오늘 우리 덕정지역 활성화 주민공간 포럼을 주최해 주신 김재규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수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덕정 상인회 회장 최효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몸담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인회 회장으로서 좀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연구들도 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 덕정지역 활성화 사업을 하시려면은 그런 그 연구를 조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연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손님이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서로가 그 상인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가 정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우리 이 덕정 상인에 저 상가를 한번 나와서 이제 보셨겠지만 정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정비를 하려면은 일단은 돈이 앞서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개인 투자를 또 해야 되고 상인들이 다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 좀 연구 좀 해주시고 5일장 활성화도 제가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의해서 우리 조명을 지금 시장에 다 했습니다. 8시 반 되면은 이제 불이 들어왔다가 12시 되면 꺼져요. 그 자동으로 이제 해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둡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밝습니다. 아주 이게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밝기만 하면 뭐하냐? 사람이 와야죠. 그래서 5일장도 활성화가 되려면은 우리 도대본에 5일장 쓴 게 지금 불법입니다 거기는. 근데 그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을 지금 연구를 해서 어디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지금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많이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젊은 층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도 생길 거고 그런 거를 우리가 새로운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각 대학교에서 좀 여기 덕정리 가면은 이런 공간이 있더라 가서 한번 좀 들러봐라 하고 홍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런 것도 우리 이 사업이 되려면은 민간이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연구하시는 분들이 민관하고 이렇게 좀 같이 공조를 해서 연구들을 좀 많이 하시는 길에 더 하셔가지고 그 연구가 민간이 협조를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관성 있게 뭐 이렇게 어디 가면 좋더라 이런 식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잘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걸 지금 이제 서천대학교 여연예술대학교 이렇게 교수님한테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럼을 저희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그 설문조사 해가지고 아까 PPT를 보셨지만 저희가 회천학교예배하고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시는 교수님들 뭐 설문조사하고 뭐 여기 패널로 오시는 분들 사실 강사료도 없습니다. 무료로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연구에 뭐 이렇게 더 한다면 그건 뭐 시에서 이렇게 예산에서 뭐 연구 용역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 이 자리에 보면은 양주시 도시재생과 과장님도 참석하셨고 심영 팀장님 또 덕정 도시재생 지원센터 직원분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 포럼을 잘 경청해 주셔서 메모하셔서 다음에 덕정 도시재생 이거 할 때 좀 지혜 많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강대학교 강석현 교수님 질문을 좀 간단하게 요즘만 간단하게 네, 서강대학교의 김석형입니다. 세 분 말씀 아주 감명 깊게 들었고 앉아있는 내내 배모들 열심히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건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하겠습니다. 박항옥이라는 분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르는데 양주시하고 관계나 연관성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원래 항해도 해주이시고 양주에 활동하신 경력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도 젊은 친구들하고 연결하기도 부족하지 않나라는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박정훈 교수님께는 그 행정구역상으로 여기 회천 1동에 속합니다. 회천 1동의 인구가 10,000명입니다. 전철 이용한 인구가 하루에 10,000명 같습니다. 10,000명 정도 되는데 10,000명인데 10,000명이 있다는 얘기는 이 전철역 지나가는 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화예술 중심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10,000명의 인구보다 그 현재의 인구보다 느리는 정책으로 먼저 포커스를 잡은 다음에 문화예술 쪽으로 그렇게 순서를 밟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양주시의 11개 읍면동 중에 회천 1동이 8번째예요. 10,000명. 제일 많은데 양주 2동하고 회천 4동을 합치면 거의 50%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는 24만 명 인구 중에 10,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뭘 해도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동네의 인구를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해서 하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어떠신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기훈 교수님? 네. 첫 번째가 이제 박항옥 시인과 양주시의 연계를 말씀하셨는데 박항옥 시인님은 고향이 황해도시죠.
황해도. 그리고 양주는 그 양주 시민의 노래를 1980년에 이제 작사를 하셨고요. 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보리밭이나 가수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2의 고향이 양주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묘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반드시 여기서 고향이라야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예수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 가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예수 도시가 될 정도였고, 그것은 뭐냐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박가목 씨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은 이제 저희 첫 번째 생각했고요. 또 하나 젊은 층과 관련인데, 물론 우리가 지금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박가목 씨는 그러니까 보리밭이나 가수원길이나 이런 되게 서정적입니다. 가수원길은 아동이죠. 아동문학이지 않습니까? 박가목 씨는 사실은 아동문학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 청소년들한테는 충분히 꿈과 희망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스토리텔링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사라 그러는 것은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죠. 근데 정사 쪽으로 가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좋고 홍보하기도 좋고요. 또 인식도 좋습니다. 도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문학, 역사 인문학 엄청나게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곳들을 우리는 찾아가는 거죠. 전국에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행 갈 때 뭐 화려한 데 가십니까? 다 어디 뭐 저기 숨어 있는 곳곳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박하목이라는 시인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면 전 국민이 좋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젊은 층은 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겠지만 어린 학생들부터 해서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다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우 교수님.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덕정동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덕정동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악을 전공해서 이태리에서 10년 정도 살았는데요. 이태리에 술모나라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 소도시가 아마 10,000명 정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그 인구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 도시 자체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제 성악 콩쿠르이 열립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 성악 콩쿠르이 열리는 한 달, 2달 동안의 기간 동안 한 10,000명 정도가 와서 2달 동안 삽니다. 거기에서. 콩쿠르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하신 시인과 덕정동을 연결을 시켜서 사생대회를 했다고 치면 제가 인구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머물 수 있는 시간만 늘릴 뿐입니다. 덕정동. 문화예술은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을 충족시키는 도구이지 어디에 그 정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시인들이 한 곳에만 있었겠습니까? 저희 김삿갓도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유랑합니다. 성악가들도 마찬가지로 유랑합니다. 미술가들도 마찬가지로 유랑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냐, 그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화예술이 꼭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덕정역 역사 안에서라도 누군가는 통기타를 치면서 할 수 있게 불법적이지 않다면 그런 거를 열어주셔야 되고, 아까 야외 공연장이 있다 하셨는데 거기에서 밤마다 하시는 거 압니다. 댄스 하시는 거 아는데
그거 말고 밤마다 거기서 누군가가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한다든지 누군가가 2인극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시간대로 나눠져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주 큰 저희 학교에서 추진했던 것 중에 이쪽에 공연장 좀 200석짜리 공연장 하나 지어 주십시오. 양주시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맘 놓고 야외 공연장 저걸 공연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공연장이라고 부르는 거지.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덕정 지역 주민들은 어디 가서 문화를 해소하셔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뭐 더 점점 발전돼 가고 있다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까지도 더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시니까. 네,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아니 마이크 안 주죠. 마이크 저는 갖다 드릴게요. 그 지금 현재 성마당에 공공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그 앞에 저희가 그쪽에 요번에 그 도시재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준비 중이고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나라 마트 앞에도 그 조그만 저기 탁자와 이제 의자가 있는데 거기도 좀 공연장으로 해서 학생들이 와서 기타도 칠 수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예, 버스킹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자리들은 지금 저희 그 도시재생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규 교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런 포럼이 사실은 제가 양주하고 처음입니다. 정말 너무 기뻤고요. 또 포럼하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갖고 이제 검토하고 할 시간이 없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모였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박강옥 시인 기념 행사를 위해서 이제 회전 발전 예배에 갔을 때 박하목에 대해서 이런 설명회를 한번 갖자라고 그렇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일정이 워낙 촉박해서 그런 설명회를 갖지 않고 이제 바로 행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되고 이러한 기회를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협의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 산, 학이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만은 각자 특징이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를 좀 강화를 하셔서 꼭 우리 덕정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질의 한 번씩 하시는 걸로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이크 잘 안 들려요. 네. 청소년을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라고 할까요? 그냥 이것도 개인 단체는 아니고요. 양주시의 그 한 기관인데요. 덕정에 덕계 그 덕계공원이 있어요. 네. 사무실이 거기 있고 그 앞에 공원인지 아시겠지만 거기서 편하게 저희 사무실도 이용할 수 있고요. 편하게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어울림마당을 5회를 거쳐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은 했었어요. 전 이제 부회장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재능 기부도 하고 이렇게 그런 장을 좀 펼쳐주고 싶었는데 대학교하고는 이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본인의 재능, 노래자랑 뭐 이렇게 해서 뭐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아주 재밌게 했었는데 그거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연락처를 좀 주고 받아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 박정훈 교수님. 예, 그 부분 저희 예원예술대학교랑 협의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해본 적이 없어서요. 예.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될지 예. 중고등학생. 네네. 대학교 자체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학과들, 공연학부 학과들은 학기별로 정기 공연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정과 겹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가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것들 정보들이 일찍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산단장님 지금 바로 앞에 계시는 분이 저희 예원예술대학 산단장 김규희 교수님이시거든요. 산단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각 공연학부 학부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일단 제 명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느낀 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되게 저속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저는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이런 걸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덕정에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팔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대상이 학생들이라면 학생들이 좀 궁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도 그렇고 별빛마을 축제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참가하게 되면서 상당히 즐거워하고 재밌게 즐기다 갔었거든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셨을 때 저희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했고 학생들도 되게 재밌게 즐기다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덕정 한쪽에 뭐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혹은 검색할 수 있는 표지판 정도라도 버스, 지하철역 근처에 좀 게시하거나 혹은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자리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좀 이런 행사보다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좀 학생들이 대상이라면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영 교수님의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경기 컨텐츠 관광 협의에 대해서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2017년도부터 있었고요. 경기 북부 관광 발전 협의회가 모체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고요. 특히 이제 경기 북부의 컨텐츠와 관광을 위주로 해서 정책 개발을 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경기 북부 또는 경기도를 이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덕정 지역이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다 보면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원예술대학교 박정훈 교수님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원예술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적극적으로 예원예술대학교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큰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 곳곳에 뭐가 필요한지 다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셔서 함께 고민하고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과 같은 자리처럼 우리는 덕정 지역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더욱 깊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덕정 지역 잠깐만요. 네, 지금 제가 동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그 여기 공연장 있죠. 역전 앞에 그 공연장을 제가 그 수시로 대학생들이 쓸 수 있게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앰프 이런 거 때문에 저거는 뭐니까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열어주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원대, 서정대 거기 오셔가지고 학생들 같이 이렇게 뭐 악기도 치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마무리 줘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말이 끊겨가지고 이상으로 덕정지역 활성화 주민 공감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사진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